talk to stars about you. Everything, everything. I talk to stars about you. Everything, everything. So get it. 어여쁜 별에게 전해줬어. 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오늘도 임 대표의 책잇 아웃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 있고요. 오늘은 또 여전히 겨울 날씨로 쌀쌀한 날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보면 여러 가지의 건물들이 있지요. 자, 제목도 써 있을 겁니다. 유현준의 인문 건축 기행입니다. 30개의 특별한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이자 건축가인 유현준 교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분이 추천하는 30개의 건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은 책입니다. 자, 책 속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유현준이고요. 율류문화사에서 2023년 5월 30일에 나온 책입니다. 최근작으로는 유현준의 인문건축기행, 오늘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는 책이죠. 그리고 또 공간의 미래 질문에 답이 되는 순간 총 24종의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자, 건축으로 세상을 조망하고 사유하는 인문건축가. 건축가는 사회의 복잡한 관계를 정리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는 잘 어우러질 수 있는 화목한 건축으로 관계와 사회를 바꿔나가고 있다. 잘 어울려지는 건축, 멋진 표현입니다. 또한 여러 매체에 글을 연재하면서 방송 출연 및 유튜브, 저도 구독하고 있는데 셜록 현준을 통해 건축과 건축 이야기를 쉽게 전하고 있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디서 살 것인가, 공간이 만든 공간의 미래 등 새로운 시각과 통찰이 담긴 책들로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저도 여기서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공간의 미래,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책입니다. 자, 오늘 이 책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텐데요. 자, 이번엔 목차 한번 볼까요? 목차가 30개의 목차보다 이거부터 죄송합니다. 책 소개부터. 출판사에서 나온 책 소개. 네이버와 알라딘을 참조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건축물은 물질을 다루는 기술 수준, 사회 경제 시스템, 인간에 대한 이해가 투영된 그 사회의 반영이자 단면이다. 이 책에서 소개한 30개의 건축물은 건축가 유현준이 감명받거나 영감을 얻은 작품으로, 이 건축물들을 설계한 건축가들은 수백 년 된 전통을 뒤집거나 비트는 혁명적인 생각으로 건축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여기에 나오는 30개의 건축물은 어쨌든 간에 혁명적이고 새로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라는 거죠. 자, 저자는 이 작품을 통해 건축 디자인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 건축물들을 통해 독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면서 보물 같은 작품들을 소개하였다. 자, 이 책은 이 책 안에 이 사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사진들과 함께 보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 책을 구입해서 보실 수 없다면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목차에 나오는 그런 제목들만도 구글에서 찾으니까 나오거든요. 다. 그래서 구글링을 하셔서 이 건물이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한 번씩만 보셔도 이게 좀 임팩트가 올 것 같아요. 목차가 좀 길지만 이건 좀 오늘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목차 여는 걸. 그래서 지금 유럽 1부는 유럽, 2부는 북아메리카, 3부는 아시아, 이렇게 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자, 1장은 빌라사보아의 건축은 기계다. 2장, 그러니까 지금 30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퐁빌드 센터, 건축의 본질은 무엇인가. 3장, 루브르 유리 피라미드, 이거 되게 많이 나오죠. 영화 같은데. 파리의 다보탑, 석가탑. 4장, 롱샹 성당, 결국 자연으로 돌아간다. 5장, 라투르트 수도원, 무림 최고의 비서. 6장, 피르미니 성당, 성당 진화의 끝판왕. 7장, 유니테 다비타시움, 건물 안에서 도시를 만들겠다는 야심. 8장, 독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은 국민보다 아랫사람이다. 이게 너무 좋은데? 국회의원은 국민보다 아랫사람이다. 9장, 브루더 클라우드 필드 채플의 브루더 클라우드 필드 채플, 이름이 기네요.
빛이 들어오는 동굴 만들기 10장, 발스 스파, 땅속에 숨겨진 신전과 같은 목욕탕. 여러분 보시는 지금 화면의 왼쪽 위에 여기에 여기에 발스 스파입니다. 스위스 있대요. 꼭 한번 가보세요. 11장 퀴리니 스판팔리아 자연과 대화하는 공간. 12장 빌바오 쿠켄하임 미술관 물고기를 쫓는 건축가의 꿈. 이렇게 됐습니다. 자, 2부에서는 북아메리카 해가지고 13장 바르네케 고문서 도서관 빛이 투과하는 돌. 14장 뉴욕 쿠켄하임 미술관의 방일 필요는 없다. 15장 시티그룹 센터 좋은 디자인은 문제 해결의 답이다. 16장 허스트타워 무엇을 보존할 것인가. 17장 낙수장 건축이 자연이 될 수는 없을까. 18장 베트남 전쟁 재앙 군인 기념관 공간으로 만든 한 편의 영화. 19장 더글라스 하우스 살고 싶은 집. 20장 킴벨 미술관 침묵과 빛 사이에 위치한 건축. 21장 쇼크 생물학 연구소 체험보다 더 위대한 비움. 22장 도미누스 와이너리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23장 헤비타트 67 그리스 언덕을 캐나다에 만들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부에서는 아시아 24장 윈드타워 실체는 무엇인가. 25장 빛의 교회 전통 건축의 파괴적인 재해석 안디 다다오의 여기 왼쪽 아래 여러분 보시면 화면 왼쪽 아래 이게 바로 그 빛의 교회. 멋있어요. 한번 가보고 싶네. 26장 아주마우스 권투선수 출신 건축가가 자연을 대하는 방법. 27장 대시마 미술관 두꺼비집 미술관. 28장 CCTV 본사 빌딩 21세기 고인돌 과시 건축의 끝판왕. 29장 홍콩 HSBC 빌딩 제약은 새로운 창조의 어머니다. 30장 루브르 아부다비 새로 만든 오아시스 닫는 걸 추석.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인트로 부분입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건축 작품들은 하나같이 시각의 대전환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이전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 사람들의 흔적이다. 시각을 달리하니까 다른 창조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별 생각 없이 조상이 하던 대로 따라 짓던 건축가가 아닌 수백 년 된 전통을 뒤집고 비트는 아까 앞에서 좀 읽어드린 부분이네요. 혁명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 건축가들은 벽, 창문, 문, 계단 등을 이용해 세상을 바꾼 혁명가들이고 대중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준 철학자들이다. 이 건축을 보면서 건축물을 보면서 철학을 사유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자, 페이지 183페이지에서 18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욕탕은 인간이 만든 건축물 중에서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다루는 건축물이다. 그래서 목욕탕은 물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춤토어의 발스 스파는 마치 물이 인간에게 무엇인지 알려주마라고 말하는 건축물과 같다. 발스 스파에서는 단순히 목욕한다는 느낌을 넘어서 물의 다양한 측면을 체험할 수 있다. 냉탕에 들어가면 물속에서 조명된 욕조 물 안에 파란색 꽃잎들이 소용돌이 친다. 오호, 파란 꽃잎은 차가운 물의 느낌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반대로 온탕에는 빨간 꽃잎이 휘몰아친다. 발스 스파는 동굴같이 어두운 공간을 연출해 그 안에서 극도로 민감해진 오감을 통해 절제된 빛과 물의 촉감을 최대한 느끼게 하는 궁극적인 감각의 공간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건축물이다. 제10장 발스 스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추운 겨울 따끈따끈한 스파 좀 생각나기도 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페이지 189페이지에서 190페이지에 있는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한강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거나 낮아지면서 변화하지만 우리는 멀리서 보았을 때 그 높이의 변화를 알 수 없다. 하지만 한강 수위가 바뀌는 것을 눈치챌 때가 있는데 다름 아닌 잠수교가 물에 잠겼을 때다. 다른 다리와는 다르게 낮은 잠수교는 한강물이 조금만 불어나도 물에 잠겨서 건너갈 수가 없다. 이때 잠수교는 미세한 자연의 변화를
공간의 변화로 치환해서 우리는 알아차게 해주는 장치이다. 잠수교의 그 높이의 물의 공간을 통해서 물이 얼마나 찼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잠수교가 아주 높은 교각으로 만들어졌다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낮은 높이의 교각 디자인이 자연의 변화를 공간적으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을 만들어낸 것이다. 나는 이런 잠수교 같은 건축을 건축 공간을 통해서 자연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건축이다 라고 말한다. 일종의 공간 통역사다. 퀴리니 스팜팔리아도 그런 종류의 건축이다. 베네치아의 물높이는 항상 변화했다. 이런 공간의 변화를 통해 좀 더 예민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건축물이 퀴리니 스팜팔리아이다. 11장에 나오는 퀴리니 스팜팔리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 244페이지에서 246페이지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시티그룹 센터가 가장 훌륭한 오피스 건축물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건축 하나의 디자인의 사회적 이해와 경제적 해안, 타협과 중재 능력, 창의적 생각 구조, 창의적 생각, 그 다음에 구조 기술력, 법규에 기발한 활용이네요. 그 다음에 친환경 사고 등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장점들이 종합된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이 건축물 하나가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앞서 말한 대로 이 건물의 첨두 디자인은 특이하다. 건물의 머리 위쪽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이 건물이 다른 건축물과 비슷한 높이였다면 다른 건축물에 가려서 그 첨두가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시티그룹 센터는 주변의 건물보다 20층 가까이 높은 건물을 짓고 싶어서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높게 짓고 싶어도 그러하지 못하는 이유는 땅의 크기가 작아서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이 작아서일 수도 있고 대지의 높이 제한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땅의 크기가 작거나 높이 고도에 제한이 있어도 이렇게 못 짓는다는 거죠.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개발 회사는 주변의 땅을 많이 회수해서 규모가 큰 건물을 짓고 싶어 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바로 옆에 있는 오래된 작은 교회였다. 작은 교회들은 보통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성도들이 모두 난감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땅을 팔고 떠나기를 거부했다. 개발 회사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알박기가 된 것이다. 나쁜 개발업자였다면 이런 경우 조폭을 동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건축가는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공중권, 이게 에어라이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에어라이트 이라는 건축법을 찾아냈다. 공중권은 토지와 건물의 상부 공간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로 나아가 자신이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는 권리이다. 15장 시티그룹 센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물이 쭉 올라가다가 머리 쪽에서 한쪽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다시 올라간 거죠. 왜냐? 그 옆에 오래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그대로 보존하게 해주고 그 교회의 윗공간, 쓰이지 않는 공간을 갖다가 여기서 개발사가 구입을 해서 건물을 그쪽으로 약간 이렇게 위에만 넓게 한다는 거죠.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무조건 다 때려 부셔! 하는 것보다 서로 좀 상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페이지 32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칸은 빛은 건축물에 닿기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멋진 말을 남겼다. 빛은 그림자가 없으면 인지되지 않는다. 그림자 역시 빛이 없으면 인지되지 못한다. 빛과 그림자는 인지되기 위해 서로가 필요하다. 멋있는데요? 빛과 그림자는 서로를 인지하기 위해 너무나 필요하다. 건축물이 빛을 받으면 건축물 뒤로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때야 비로소 빛은 자신의 위대함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다. 칸에게 건축은 그림자를 만듦으로써 빛으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하는 위대한 존재였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동양의 음향 사상과도 일맥상통한다. 칸의 이 말은 빛과 건축을 엮어 만든 이야기 중 가장 멋진 말인 것 같다. 칸의 건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빛이 빛되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빛과 그림자에 대한 멋진 건축물 킴벨 미술관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계시는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위에 딱 멋지게 딱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배관이 아니고요. 이게 빛이 잘 들어오게끔 한 건축물입니다. 이게 바로 킴벨 미술관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아래에 있는 건축물 400페이지 책의 400페이지 40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건축가의 시선을 잡는다. 첫째는 담장의 형태다. 앞에서 극동아시아의 건축은 재료상의 이유 때문에 기둥 구조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담장을 세운다는 설명을 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건축물에는 담장이 있었고 이 둘은 일정 거리를 두고 서로 떨어져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담장이 있고 그 안에 건축물이 있다는 거죠. 빛의 교회도 극동아시아 전통 건축처럼 콘크리트 박스와 기역자 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교회는 담장이 건물과 떨어져서 진행되다가 중간에 담장이 예각으로 꺾이면서 콘크리트 박스 안으로 치고 들어와 관통해서 나가는 형태를 띠고 있다. 건물과 만나는 담장이라니. 그러니까 건물과 담장이 나중에 가서 서로 만난다는 거죠. 오랫동안 건물과 담장은 따로 떨어져서 존재했는데 이 담장이 건축을 관통해서 들어오는 극적인 만남을 갖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단독주택 같은 거 지면 담장이나 이렇게 있고 그 안에다 집을 짓잖아요. 그 담장이 이렇게 집에 있는 것들랑 붙진 않는데 이 지금 빛의 교회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어지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짧지만 새로운 이 책을 좀 잠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책은요, 유현준의 인문 건축 기행이었고요. 이 건축된 건물을 보면서 또 인문학적인 조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이 책들 구입해 볼 수 있으면 좋으시고요. 못 구입하실지라도 제가 설명란에 내용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사진만 봐도 아주 힐링이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임대표의 책잇 아웃은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 더운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